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0화는 그냥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많은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하는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역대급 회차였죠. 10화 엔딩은 납치당한 희주가 사원을 지키기 위해 범인과 함께 강으로 돌진하며 끝이 났는데요. 자신이 시작했으니 자신이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었죠. 범인은 사원을 불러내기 위해 희주를 또다시 납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였는데요. 사원은 희주가 외롭고 힘든 상황일 때 늘 그를 지켜줬죠. 이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희주가 스스로 희생을 하며 사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사고 난 차량에서는 두 사람 모두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는 건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드라마는 원작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사원이 백장호 기념관 행사 날에 자신의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는 진짜 사원을 이 자리에 불러내기 위한 계략이었는데요. 그리고 사원 계획대로 그의 위치까지 확보하며 그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와 백시 일가의 부정부패와 모든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에서 백사원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사라지게 만들었죠. 기자회견 장소가 폭발했기에 모두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희주 또한 사원이 사망했다고 생각해 그의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죠. 물론 이후에 죽은 사원으로부터 675라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박도재로부터 그가 아르간 공화국에 있을 거라는 정보를 얻게 되며 그를 찾아 떠나게 되었죠.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드라마에서는 사원이 아니라 희주가 사라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원이 희주에게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죠. 화재 사고로 인해 사원이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진 희주였는데요. 그래서 시댁까지 찾아가는 등 밤새 동분서주하면서 사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원은 너무나 마음 아파했는데요. 이후 사원은 희주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혹시라도 자신이 또 사라지게 되면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희주인데요. 하지만 사원은 찾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희주를 찾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희주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찾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사원을 찾아가겠다라는 말로도 들리는 부분이죠. 어쩌면 원작에서처럼 희주가 살아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원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675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는 것이죠. 이 번호는 406번호를 조합한 것인데요. 이 번호를 본 사원은 희주가 어딘가에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주가 살아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현재까지 납치된 것은 총 3번이죠. 진짜 사원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또다시 자신이 납치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원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원이 희주에게 늘 했던 말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금방 가겠다라는 말이었죠. 희주는 사원이 찾아줄 때까지 믿고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원은 현재 상황이 수습되면 희주와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꿈꿨는데요. 그래서 희주가 사원에게 청혼했을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모든 것이 수습되면 희주가 아닌 자신이 희주에게 청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사원이 백사원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은 이제부터 675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675가 406을 사랑한다며 그에게 영원히 함께하자며 사랑 고백을 했었죠. 어쩌면 최종화에서는 사원이 이 폰을 통해 희주를 찾아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75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희주에게 청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주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박도재의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도재는 자신의 쌍둥이 형을 죽인 사람이 현재 사원이라고 오해를 했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사원 옆에서 오로지 복수만을 꿈꾸며 살아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파였죠.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원이 진짜 범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진짜 범인을 지금까지 자신이 도와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을 죽인 진짜 범인으로부터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해왔던 것이죠. 사실 박도재가 희주를 납치하고 절벽에서 떨어뜨린 행위는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 현재 사원과 같이 피해자에 불과하죠. 어린 시절 유일한 형제인 형을 잃고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복수만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사원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이것인데요. 형에 대한 복수도 좋지만 박도재라는 사람의 인생 또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박도재는 사람을 믿지 않는 냉정한 사원이 자신만은 믿었다는 말에 그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이죠. 박도재는 백도어 해킹을 통해 사원을 감시해왔는데요. 사원과 희주가 406폰을 통해 통화하는 내용을 모두 도청하고 있었죠. 이 백도어 해킹은 타인의 전자기기에 스파이칩을 탑재해 도청뿐 아니라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된 해킹 작업인데요. 어쩌면 박도재가 희주로부터 걸려온 675폰에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사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주며 그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정말 가식적인 사람은 심규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진짜 사원이 사람을 상하게 하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를 방 안에 가두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를 방 안에 가두는 행위는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연희도 희주에게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했었는데요. 탐욕스러운 행위를 하는 엄마의 모든 행위는 다 희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희주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10화에서 희주는 지금까지 엄마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딸에서 자신 생각을 가감하게 말하는 희주로 변신했죠.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희주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진짜 사랑을 받아보니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규진 또한 같은 상황인데요. 심규진은 백의용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아들을 2번씩이나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백의용은 이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현 시점에 진짜 사원이 살아 돌아옴으로써 자신들 모두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진짜 사원에 대해 자신들이 낳은 괴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심규진 또한 백장호가 그를 죽였을 때 2가지 감정을 느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기에 엄청난 슬픔을 느꼈었죠. 하지만 뒤이어온 또 다른 감정도 있었는데요. 바로 해방감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결국 여러 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도울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백장호가 진짜 사원을 죽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심규진은 모성애를 보이며 그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진짜 사원은 자신에게 눈물을 보이는 심규진을 향해 자신이 죽어서 좋지 않았냐고 반문하죠. 하지만 심규진은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는데요. 자신 또한 백장호에게 속았다며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 보인 심규진은 전혀 달랐는데요. 단지 그가 진짜 사원에게 미안해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죠. 아들 사원이 죽었는데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범죄자인 진짜 아들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능한 현재 사원도 싫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2사람 모두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것이 바로 백장호 기념관을 폭파해 2사람을 한꺼번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사원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게 그의 목표이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희주가 실종되면서 사원이 자신 정체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죠.
남은 것은 어떻게 진짜 사원을 잡느냐는 것인데요. 이것도 어쩌면 박도재에 의해 잡히게 되지 않을까 싶죠. 그는 현재 사원뿐 아니라 진짜 사원도 해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 박도재에게 그의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희주와 진짜 사원을 찾는 건 박도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